를 맡고 있는 서성록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설명회를 앞서서 국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천금을 주고도 국어가 안 되는 애들 성적 올리기 힘들다고 하는 게 국어인데요. 저도 사실 국어를 되게 이제 좋아하면서 어릴 때부터 쭉 국어 공부 위주로 많이 했던 학생이었는데도 지금 국어를 보면 하기 싫을만 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장르는 다르지만 수학같이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번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문학, 독서, 문법을 모두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세 개가 다 콜라보예요. 예전에는 문법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옛날, 저랑 때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게 거의 문법은 취급을 안 했어요. 국어에서 나와봤자 한 3-4문제 정도.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문법을 40% 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요거는 내는 학교 뭐 광문이나 이런 데는 좀 내고요. 잘 많지는 않아요. 비중이. 근데 문학하고 문법이 문문이죠. 문문. 각각 50%, 40% 약간 독서 같은 친구 한 1-2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셋 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보통은 국어학원에선 얘 위주로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가르칠 때도 재밌고 배울 때도 재밌긴 한데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랑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남는 게 머릿속으로 많이 남는 건 문법하고 독서예요. 놀랍게도. 문학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를 풀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 이유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문제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뭐 배제를 가는 친구들이나 뭐 제가 지금 대치동에도 하고 있지만 휘문하고 배제랑 이런 데가 조금 비슷한 게 문학 작품이 어려운 게 아니고 보기에 이제 문제를 풀면요. 이렇게 보기를 넣어줘요. 그리고 보기 밑에 선택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보기의 내용도 어렵고 이 선지도 되게 길어요. 예전에는 뭐뭐는 뭐뭐하고 있군 이렇게 짧게 냈거든요. 선택지가 2-3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본문만큼 길어서 얘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학만 애들이 배우면 이제 명문고에 들어가서 좀 잘 못해요. 여기 뭐 한영외고도 있고 다 있는데 제 지금 조교가 이화외고 출신의 여학생이고 문과인데 약대를 갔어요. 이대 약대를 갔는데 그 친구도 이 특강부터 들었거든요. 국어에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재밌고 즐겁고 국어는 이런 거구나 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를 했고 특히 이런 거는 숙제로 좀 많이 주거든요. 이거를 꼬박꼬박 해서 상품권도 주고 해요.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머릿속에 숙제로 가득 채우는 거고 저는 방법,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수업이 3-4시간이에요. 읽어줘요. 다 줍니다. 이건 스스로 하는 거대 제가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친구를 잘해야 얘네 둘도 잘해요. 놀랍게도 수학도 잘해요. 독서를 꼭 여름방학 때 시켜야 된다. 지금은 중3 애들이 숫자가 3이라 기도 세고 사춘기도 심하게 와서 부모님 말씀은 잘 안 듣지만 또 나름 학원 선생님의 말을 좀 잘 듣습니다. 학원 강사는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고 고1 올라가는 임계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제일 안 할 때가 2예요. 2. 고등학생도 2학년 때 안 하고요.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사춘기도 없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대보다 못 봤다. 그럼 제2의 사춘기가 옵니다.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 나름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 말도 아빠 말도 선생님 말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를 다 수업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샘플 수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일단 종이를 한번 넘겨보시면요. 똑같은 위치로 가보시면 됩니다. 딸이 중1이에요. 투도러. 막내가, 두 명이니까 막내라는 말도 좀 그런데, 동생이 6학년이고, 큰애가 중1인데요. 큰애는 굉장히 문학소녀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읽어줘서 그런가. 근데 둘째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만드는 거 좋아하고, 첫째를 고2 것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에 나오는 독서는 못하고요. 고2 수준의 모의고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3이 고3 것까지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쉽게 안 가르칩니다. 놀이터 놀러 온 것처럼 쉬운 거 가르치지 않고요. 고3 것도 다 집어넣고 다 가르치는데 다 해낼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본문이잖아요. 왼쪽이 본문인데 한영고 이런 애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신 대비 때 열심히 배우고 너무 재밌어요. 그냥 글을 읽어주면 애들 국어 재밌어합니다. 근데 오른쪽 문제를 보세요. 어때요? 위에 보기도 본문만큼 또 있고 밑에 선택지도 모두 고르시오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지금 옆으로 길어서 그렇지 2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아무리 선생님이 잘 알려줘도 얘 읽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시간이 없어서 점수가 7, 80점대가 나오는 거지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해서 7, 80점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를 잘 하려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제가 세정학원하고 이제 교제팀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심지어 제주도까지 학교 기출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클리닉하고 간 애가 한영고인데 이 동네 기출을 다 모아서 풀어요. 클리닉 때.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서 못해도 80점대 후반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강사들은 다 잘 가르치고 열심히 산단 말이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쇼하는 강사는 없고 옆에서 다 뒷바라지 해주는 강사들인데 이렇게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약간 학원의 의지예요. 그래서 저희 열심히 가르치죠. 이렇게 다 계속 상향 평준화가 돼서 문제가 엄청 어려우면 1등급 컷이 80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 9초예요. 3개 틀리면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이 2점대도 초반 애들은 괜찮거든요. 2점대 초반 애들은 서성하니 다 가요. 근데 1등급이 10%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영고 가고 싶어서 2등급을 무시하는데 91점이 2등급이에요. 하나당 2.8이에요. 읍스 실수하면 80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국어를 가르쳐야 이 바구니에 지식을 넣잖아요.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6주 동안 막 쑤셔놓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잘 못 꺼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사실 중3 겨울방학 때부터도 늦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한 애들은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어서 잘 꺼내요. 지금 온 친구도 11월부터 들었어요. 근데 저 친구도 91점 나왔어요. 2등급 나왔습니다. 90일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지금 계속 하는데 제가 거짓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 친구 1등급이야 하지 않고요. 91점 나왔는데 의기소침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점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가르쳐야 애가 탄탄해진다는 거. 문학을요, 어머니 아버님들 진달래꽃 아시나요? 이거는 이거 굉장히 슬픈 시인데 응원가로 막 쓰잖아요. 이거 되게 슬픈 시예요. 데이트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오빠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근데 만약에 미래에 내가 역겨워지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롯데월드 가다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에 내가 역겨워지면 내가
꼭 참고 보내줄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요. 남자 입장에서 좀 무섭죠. 지금 분위기도 좋았고, 아니야, 헤어질 리 없어. 아니, 미래에 역겨우면 내가 보내줄게. 꼭 참고 보내줄게. 갈 때 꽃도 뿌려줄게. 이게 진달래꽃이거든요. 이 꽃 뿌리는 게 불교에서는 축복을 의미해요. 산화공덕이라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 그러니까 너가 역겨워지면 헤어지는데 꾹 참을 거고 갈 때 꽃도 뿌려준다고? 대신에 살짝 지려밟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짝 밟는 건 이렇게 밟는 거고 지려밟는 건 막 눌러야 돼요. 이게 역설법이라고. 살짝 못 밟거든요.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우면 너무 좋아해요. 저 이번에도 애들 무료 특강 했는데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성적과는 별개입니다. 배울 땐 근데 이렇게 배워야 그게 그런 시였어?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하고 응원하잖아요. 애들이 배울 땐 참 재밌지만 전혀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재밌게만 배워서는 안 되지만 접근은 재밌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비문학 독서로 탄탄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세 개를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내년 3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내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인지도가 많지 않은데 성덕고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성덕고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싸 하고 어머님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공부를 잘하는 측에 속하는 편은 아니지만 1등급이 3명이 나왔고요. 친구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 한 15명 정도 돼요. 그 이유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제 좋아지겠죠. 정도 들겠죠. 근데 저는 대치동하고 시스템 똑같이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치고 아이의 취약점, 과제 이런 거를 다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좀 이렇게 탄탄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이제 수능의 특징이라고 나와요. 이제 수능은 보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수능은 패자부활전입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더 보실게요. 좀 수능 특징하고 왼쪽에 써 있기 전에 내신 특징 중에 오른쪽에 H고, 휘문고, 단대부고, K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평준화돼서. 이게 문법인데 어때요? 비문학처럼 나오죠. 결국 문법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비문학처럼 내기 때문에 글을 잘 읽어야 되고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법도. 정말 어려워요. 수학보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문법이. 그래서 문법도 방학 때부터 해야 애가 탄탄해져서 따라올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애가 없을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애들한테. 저기서 졸고 있구나. 콧물 흘리고 있구나. 눈은 뜨고 있지만 뇌를 끄고 있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만 잘하면 돼요. 그냥. 알겠니? 와, 선생님 재밌어요. 근데 지금은요. 딸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예전하고 좀 다르게. 도태되는 아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아이가 미웠어요, 그냥. 왜 내가 열심히 수업하는데 못 따라올까? 근데 지금은 슬퍼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동네도 그렇고 대치동도 그렇고 무조건 클리닉을 합니다. 근데 클리닉을 하면은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돼요, 많이. 그래서 불러 제껴서 풀리고 못하는 애들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도 2번, 3번을 좀 해줘야 되고 많게는 4번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하루 더 나와서 조교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루 더 나와서 제가 그런 아이들 다 보충을 해줄 거고 한 장 넘겨보시면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 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고3 언니 오빠가 있다, 누나가 있다, 형이 있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수능은 이런 식으로 시가 내신처럼 내신도 따라가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2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요. 4분. 이거를 4분 동안 분석하고 문제를 3문제에서 4문제를 풀어야 수능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데 45문제예요. 3분씩 곱해볼게요. 한 문제에 1분, 45분인데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2, 3분을 투자해도 1시간 20분이 듭니다. 그래서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렇게 돼도 수능 시험은 3수, 4수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인구도 줄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이에요. 그래서 수능은 내신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내가 이대를 가고 싶거나 중앙대를 가고 싶은데 조금 부족해요. 그때 수능으로 최저를 맞추는 건데 요즘엔 좀 수월해져서 3합 5가 많아요. 2합 5. 3합 5는 어렵고 2합 5. 그러면은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나와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지. 정시로 가면요. 확률이 매우 줄어들어요. 보세요. 이거를 3, 4분 안에 풀어야 되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명문고들은 이 보기를 굉장히 잘 주냐면 얘가 유튜브 예고편입니다. 얘를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처음 본 작품들이 많거든요. 얘를 읽는 게 아니고 이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와 선택지를 먼저 읽고 접근을 해야 돼요. 얘가 유튜브 예고편이고 얘가 본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보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풀면 3, 4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거를 잘하려면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방학 때 무지하게 시킬 거고요. 그냥 아까 잠깐 진달래꽃 말씀드렸지만 소설 성대모사 해가면서 애들한테 재밌게 알려주지만 문제 풀리고 숙제 풀릴 때는 다 고등학교 1, 2학년 거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학원에서 대치동에서 다 고1, 2, 3을 다 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원장님하고도 그쪽 원장님, 이쪽 원장님 다 얘기하는데 하나만 해라 하시는 분이 있고 대치동에서는 셋 다 해주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특징이 3학년도 3학년에 맞게 가르치지만 1, 2학년, 중3도 3학년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듭니다. 잘하는 학생. 실예로 단대부고 그 4등급 아이를 모의고사 정규 1등 만들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다시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재밌게 가르치는 거 플러스 좀 진중해요. 그래서 아이를 좀 정말 국어 실력 잘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실제로 저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장난을 못 칩니다.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수학은 바로 매주 테스트를 보면서 점수를 막 보내잖아요. 국어는 의미가 없거든요. 국어는 천차만별이라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수학은 보내면 어떤 평가를 통해서 실력이 오는 게 보이는데 국어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보이실 거예요. 애가 집에서 숙제하고 있고 국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차트로 다 보낼 거고요. 제가 좀 특이한 걸 하나 합니다. 이건 읽어보세요. 넘기시다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1, 2주차, 3, 4주차, 4에서 11주차 동안 얘만 듣고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성심성의껏 가르칠 거고요. 이때 4주차까지는 현대문학, 그리고 뒤에는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 아이들이 되게 두려워하는데 요즘 고전문학은 좀 좋아졌어요. 이런 문자를 안 써요. 이렇게 아래아를 잘 안 쓰고요. 이렇게 반치음 이런 걸 좀 잘 안 쓰고요. 이렇게 순경음 비읍을 안 쓰고 얘는 뭐 이렇게 써주고 얘는 이렇게 써주고 이런 거는 쉽게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고전문학도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근데 뭐가 어려우냐면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그런 문제는 가르치고 배우고가 아니라 또 와가지고 계속 풀어야 되는데 제 특장점은 평일날 하루 더 와요. 그때 본인이 가야 할 학교 기출을 1년 기출을 다 풀어요. 이거예요. 그게. 내가 한번 배웠어. 쉬워가 아니라 한영고면 한영고 기출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해당되는 걸 다 미리 풀어봅니다. 여기서 많이 드는 거예요. 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번에 풀면 변형해서 또 풀고 변형해서 또 풉니다. 그래서 지금 강석이란 친구도 되게 예쁘고 막 이렇게 참 중3다운 눈빛에서 지금은 굉장히 뚜렷한 아이가 됐거든요. 그게 문풀이에요, 문풀.
근데 수업 중에 딱 와요. 자, 이제부터 1시간 동안 푼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배워야 될 시간이 줄잖아요. 그래서 한 번을 더 와서 그 문제를 각 원하는 학교. 근데 예를 들어 한영외고를 가고 싶은 아이예요. 외고 문제를 풀리겠죠. 근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못 가야 할지라도 본인이. 그래서 이 수업은 듣는 수업이고 나머지 모든 이론 실전 같은 경우는 제가 방학 때 계속 불러 제껴가지고 풀리고 통과 못하면 또 오고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수업만 했거든요. 근데 너무 국어가 어려워지고 부모님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긴 거지. 돈 벌기 위해서 하루 더 나와. 그러면 앉혀놓고 왔니? 좀 쉬었다가 이렇게 돼도 부모님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오는 이유가 국어가 어려워져서 그렇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일일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가 있는데 방학 때만 실시하고 있고요. 애들이 공부 안 합니다. 집에 가면. 그러면 단톡방에다가 제가 월요일 날 문제를 틱 올려요. 3문제 정도 배운 거. 그럼 걔네들이 답만 보냅니다. 3, 5, 4요. 잘했다 야. 나이스.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해서 화요일도 올리면 다음날 답을 보내고 수요일 날 올리면 다음날 보내고 보통 방학 때는 4회 정도만 합니다. 4번 정도. 그걸 캡처해서 부모님께 보내드려요. 얘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휴대폰 중독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을 2G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부모님께 보내요. 부모님 되게 귀찮아 하시는데 솔직히 초장에 잘 잡아야 저것도. 그래서 한 달 집계해가지고 제일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 문상 주는데 이 문상 5,000원짜리가 애들이 정말 활활 타오릅니다. 이 한 달에 5,000원이 아니라 일주일에 5,000원인데 생각보다 어떤 애는 그걸 모아가지고 뭔가 꿈과 희망을 키우더라고요. 그 5,000원짜리 모아서 자기는 태블릿을 사겠다. 근데 금전적 가치를 알려줄 수는 없죠. 야, 그거 모아봤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 순수해요. 지금 부모님 앞에서 중3 다 컸다고 하지 애들 앞에서는 다 애기들입니다. 제 자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 테스트, 각 학교 기출, 시험지는 각 학교 비슷하게 제가 이따가 잠깐 나가서 샘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요약본, 옛날에 무슨 컨닝 페이퍼처럼 요약본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캡처해서 다 보내드리고 책 좋아합니다. 제가 이따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캡처해 넘겨보시면 일일 테스트 캡처해서 보낸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게 뒤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캡처해서 보내면 부모님은 답장 없으셔도 되고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캡처본이 안 온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보내주시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께 이걸 안 한다고 혼낼 수는 없어요. 숙제를 안 하면 혼내는데 일일 테스트는 정말 아이들 끌어올리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톡으로 계속 해야지 하고 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넘겨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한영고 기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풀려서 애들 실력을 올린다. 자, 그리고 남학생들은요 필기를 안 해요.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이 끝나면 이렇게 샘플집으로 제가 한 필기거든요. 제가 한 필기를 예쁘게 책으로 만들어서 별짓 다 하죠. 만들어서 줘요. 왜냐? 남학생들 필기 보셨죠? 본인이 쓴 걸 본인이 못 읽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내신 대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필기 다 해가지고 또 예쁘게 컬러집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덮고 자요. 여학생들은 좋아하는데 남학생들도 요즘에는 점점 여성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필기도 저희 애는 안 하는데요. 필기한 걸 또 주면 또 요걸 또 옮겨서 써와라 해서 숙제도 주고요. 필기본을 줍니다. 관리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될 때까지 계속 불러 제낀다. 그리고 부모님께 캡처로 사진 보낸다. 그리고 중학생하고 좀 다르게 전환 잘 안 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문자를 드리는데 그 문자로 우리 애가 잘하고 있나요? 하고 뉘앙스를 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요. 그거 말고는 숙제 상태, 테스트. 근데 아셔야 될 게 테스트는 수학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얘가 15문제 중에서 5개를 틀려도 그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국어는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점수랑 과제 상태를 보냅니다. 이 과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딱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방학 때 가르치고 내신은 혼자 해도 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 딸이 있다면, 딸을 학원 보낸다면 방학 때 보내고 내신 대비 때 어차피 저는 국어 강사니까 제가 자료 주면 되잖아요. 내신 때는 혼자 하는 거를 추천해요. 방학 때 특강 들은 애들이 챔피언이 많아요. 반면에 방학 때 탱가탱가 하다가 내신 대비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암기하고 외웠죠? 깊이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방학 때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저 내신은 혼자 합니다. 너 왜 내신 안 됐니? 어디 갔니? 아니요, 혼자 해요. 혼자 한 친구인데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방학 때는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신 대비 때는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면 저는 정말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대치동도 똑같아요. 방학 내내 수학하고 영어하고, 뭐 영어도 안 해요, 요즘에는. 수학하고 탐구하다가 국어는 내신 대비 때만 싹 들어오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만점 나온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또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사라진 애들, 방학 때 열심히 듣다가 사라진 애들이 선생님, 지나가다 만나요. 만점 나왔어요. 그래서 후자를 꼭 지향하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설명회 때 저 내신 잘합니다. 내신 오세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방학 때 우리 아이는 열심히 했어야 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다니면 자료를 계속 줄 거예요. 한번 제자면 영원한 제자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생각보다 독서를 빡세게 시킨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독서를 하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독서는 고2 때, 고3 때 주로 하는데 전 중3 때부터 독서를 열심히 시켜서 과제 검사, 검토, 수업도 독서가 재밌어요. 요즘 수능은 독서가 좀 쉬워지는 추세라서 미리 준비하면 많이 좋습니다. 대치동도 뭐 리트나 뭐 어려운 독서 지문하는 유행이 좀 지나가고 있을 만큼 윤석열 아저씨가 그 독서 쉽게 내라 그래가지고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한 지문이고요. 독서가 많은 영향을 주므로 오히려 우리 애는 하나만 듣겠다 하면은 문학보다는 독서를 강추해요. 문학은 기억에 잘 안 남아요. 독서 때문에 성적이 갈려요. 글 읽는 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거, 네. 네네네네. 오프라인은 직접 오는 거고요. 온라인은 밤 10시 반에 1시간 정도 문법이나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자유예요. 온라인 클리닉은 강제로 하지 않고요. 제가 링크를 올리면 관심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복습하는 거예요. 네, 10시 반에. 그리고 오프라인 클리닉은 강제입니다. 무조건 와야 되는 거고. 온라인 수업인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은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또 온라인 하고 말 걸면 댓글로 대답하고 애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참석하면 애들이 다 조용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나름 다 자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을 기획했어요. 소심한 애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선 개인 토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질문도 꽤나 많이 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업은 토요일이고, 네. 수업은 토요일이죠. 네네네네. 테스트 같은 경우는 평일날 하신다고. 네, 평일에 하는데요. 이게 웬만하면은 아이들 통계를 내서 많이 올 수 있는 날로 잡고요. 저도 좀
많이 좀 수업이 많아가지고 모든 날을 다 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화요일, 수요일 날 애들 잡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이틀.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오더라고요. 맞춰서. 그리고 안 되는 친구들이 없도록 이게 약간 빈텀 시간이 있어요. 6시, 뭐 5시에서 6시에 식사 시간이라든지 그럴 땐 대부분 다 올 수 있더라고요. 테스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문제를 테스트 시간 50분 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대 한 20분 정도 풀리고 나머지는 클리닉을 해줍니다. 그때 조교도 오는데 웬만하면 제가 다 해줘요. 기본적으로 평일에 애들이 다른 학원도 가니까 네네네. 막간 시간을 네네. 대부분 그렇게 잡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틀 정도면 대부분 다 오더라고요. 지네들이 안 오는 거지.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클리닉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네. 없지만 만나지거나 이러면 선생님께서 홍보하시기에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 그때는 개별 클리닉이 아닌, 네, 그룹으로 해야죠. 그것도 다, 예를 들자면, 틀리는 문제가 다 비슷하고,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너무 못해요. 다 틀렸어요. 그럼 개별적으로 봐줍니다. 근데 대다수가 비슷하거든요. 국어는 그래, 수학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룹으로 봐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명당 1명의 조교가 필요하거든요. 같이 해야죠. 조교를 불러서. 10명 넘어가면 저도 다 케어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20명이면 조교 2명의 저까지, 30명이면 조교 3명의 저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질문이 또 있으시면 맨 뒤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설명회 오신 분에게 저는 기출 문제집을 원하는 대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애는 뭐 어디 고등학교를 갈 예정이다. 거기 학교 기출 좀 줘서 미리 좀 부탁 좀 드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 다 무료로 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만 받아가시지 애들 들어라 뭐 그리고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어디 문법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 드려요. 링크도 무료 강의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애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방학이 되려면 좀 멀었잖아요. 미리 시조 특강도 있고 무료예요. 생각보다 볼만합니다. 그리고 문법 이런 것도 아이가 하고자 하면 링크랑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네. 또 생각나시는 질문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전 성적 제일 내신 때 지금 내신 기간인데 제일 많이 오르는 건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고요. 질문을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성향인데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대부분 높아요. 성적이. 그리고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카톡으로 계속. 열불이 터져요. 제가 다 가르친 내용인데 왜 1주 전에는 다 지우개가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거든요. 막 서로 싸워요. 남학생은 욕도 합니다. 이 자식아. 죄송해요. 근데 악착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탑을 먹어요. 단대부고 1학년 중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정말 저 뒤에 앉아서 휴대폰만 봅니다. 딱 시험 기간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질문을 주구장창해요. 잠을 안 재워요, 저를. 그럼 저도 이러고 있다가 계속 질문 대답해 줍니다. 안 들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겠죠. 98.5 나왔어요. 반면에 열심히 성실하네. 질문이 없어요. 본인은 한 거니까. 심지어 직보 때도 안 왔어요. 본인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91.5 실수해서. 얘가 이겼죠. 열받는 거예요, 얘가. 쟤는 맨날 뒤에서 니나노 하던 애인데 어떻게 제가 잘 봤죠? 저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맨날 와요? 올 수는 없죠. 카톡 질문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을 그래서 뺏을 수도 없다. 정말 그걸로도 소통하니까. 그렇습니다. 제 책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안 되겠어요. 물리에 중요한 화성실을 중요하다는 것도 너도 잘 알잖아. 그치? 특히나 과학 중점고등학교는 그게 좀 빡셀 수밖에 없다는 거. 생명 지구 좋아하는 애들, 과학 중점학교는 안 가. 과학 안 가. 물화에 미친 놈들만 가. 그냥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의 같이 봐주세요. 이제 이게 시험 끝날 때쯤 주는 시험 이제 기간 끝날 때쯤 주는 교재인데요. 이게 이제 넘겨보시면 필기가 잔뜩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수업할 때 했던 것들을 이런 거 다 한번 써주고 이렇게 다 뒤로 넘기면 이런 게 다 뭐가 중요하다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또 직보 때는 종이 4장 안에 다 들어가 계속 피라미드처럼 계속 요약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볼 수가 없게 만들어 주는데도 왜 못 보냐면 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해놓은 애들은 여유가 있어서 함정 문제도 보이고 다 하는데 6주가 되게 긴 시간 같은데 진도가 많아요. 그러면 1주는 진달래꽃이죠. 2주는 미스터방이에요. 3주는 푸른밤입니다. 4주는 비문학 지문이에요. 5주, 6주에 요즘에는 문법을 뒤로 갑자기 안 나가는 척하고 넣거든요. 그럼 문법을 1주 차부터 해야 애들이 탄탄히 공부할 텐데 조용히 하고 계시다가 5주 차 때 딱 꺼내놔요. 그러면은 문법을 2주 만에 하고 가야 되죠. 앞에 걸 다 까먹습니다. 문법이 무서우니까 문법을 2주 동안 올인해요. 그럼 어디서 실수하냐면 앞에 배웠던 1, 2, 3, 4주에 배웠던 문학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방학 때부터 해놔야 되냐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배웠던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방학 때 배웠으니까. 왜냐면 제가 가르칠 건 다 고1, 고2 때 내신 배우는 문학을 미리 선행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뒤에 문법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신 대비 때 들어온 애들은 이 6주 동안 배운 7, 8개가 다 처음 듣는 거잖아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문제 풀어보면 많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국어가 대학 가는 어떤 열쇠입니다. 열쇠. 국어가 3, 4가 등급, 수능 등급으로 나오면 3, 4등급이 나오면 뭐를 골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또 수학을 잘하느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험 때 애들 나눠줘야 되는 거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애들 주면 되게 좋아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또 컬러로 또 요약본으로 4장으로 거기에 시험 문제 뭐 나온다 쪽집게죠. 직보는 쪽집게입니다. 근데 어떤 학원은 직보 때도 시험 문제 풀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다르게 국어 직보는 제가 죽어나가요. 왜냐면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나가 하고 전날 시험 보고 와서 졸고 있고 깨우고 햄버거 먹이고 막 탈춤 추고 막. 근데 그 와중에 미리 정리가 좀 잘 된 애들은 직보 때 아주 수월하고 뒤늦게 달려든 친구들은 직보 때 성덕고 직보 8시간 했습니다. 4시간 측정된 건데 선생님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2시부터 시작해서 직보가 9시에 끝났어요. 계속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몇 명 졸고 있고 막 딱밤으로 때리고 또 남아라 기출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수 게임입니다. 실수 게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이제 입시가 시작됐는데요. 선생님 이거 수업은 이 시간 픽스인가요? 네네, 픽스예요. 그리고 대치동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근데 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 조절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11월부터 또 새롭게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다 영상으로 찍을 거거든요. 만약에 조절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방학 이후다. 그럼 그때부터 들어도 돼요. 네. 인원이 인원은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정말이에요. 저 편안하게 문자 주세요. 뒤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